녹화를 시작합니다. 문제죠. 문제인데 이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안에 이제 결혼들 해서 또 결혼하면 좀 이제 얘도 좀 낳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사회가 다시 잘 굴러갈 수가 있는데 애 키우기가 좀 힘들어져서 그런가 봐요. 애 키우기. 그렇더라도 애 키우기가 힘들더라도 이제 뭐 국가에서 이제 어떤 키워줄 수 있는 대응책이 나오겠죠. 만약에 키우기 힘들다면. 저도 이제 올해 조만간에 이제 올해 안에 할아버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축하해라. 축하해 빨리. 녹화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여기 또 들어가면 이 소리가 들어가면 우리 또 아들님이 아빠 왜 수업 시간 그런 소리 합니까? 또 자, 오늘 이제 314를 했으니까 3, 2, 하나요. 3, 2,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중학교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일단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죠. 앞에서는 뭐 산화환원 반응이라든가 중화 반응의 이온수 관계는 이해력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암기야. 거의 암기.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암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오늘의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석은 이제 우리가 크게 표준화석, 시상화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표준화석이 될 조건, 그다음에 시상화석이 될 조건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질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기세로 나누죠.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캄브리아대도 대기세. 그러니까 고생대 같으면 고생대, 실누리 야기, 폐름기 등등 기로 나누죠. 또 대를 좀 세분하면 또 기로 되고요. 또 세로 되고요. 그렇죠? 대기세. 자, 지질대 관계를 알고 화석을 이용하여 지구 환경. 시상화석이겠죠. 시상화석은 지구 환경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상화석.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음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지질시대 동안 생물이 지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생물 다양성이다. 생물 다양성. 그죠? 바이오 다이버시티가 이루어진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들만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어떤 유전적 어떤 다양성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생물 대멸종. 우리가 이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든가, 또 운석이 충돌을 한다거나, 화산 대폭발이라든가, 빙하기라든가, 이러한 현상에서 생물 대멸종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생물 대멸종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또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의 형질을 계속해서 전해주면서 다양한 종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 생물 대멸종의 원인. 그 원인은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죠.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 그리고 운석의 충돌. 이런 것들이 다 환경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빙하기 이런 것들. 나타난 생물계의 주요 변화를 지구 환경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생물 대멸종은 5번 있었다 그래요. 5번.
5번. 고생대 때 3번, 중생대 때 2번 이렇게 총 5번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그걸 제6 멸종이다. 제6의 생물 대멸종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아주 그 어떤 기후 위기에 따른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화석 연료의 사용도 줄이고 또 뭡니까?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아무튼 이 5번이 있었고 앞으로 제6의 대멸종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생대 때 3번, 중생대 때 2번 있었다는 거 조금 이따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대멸종, 고생대 때 이렇게 1번, 2번, 중생대 넘어가기 전에 또 1번 있죠? 중생대 때 1번, 또 여기 또 이렇게 또 2번 이렇게. 이러면서 이 대멸종이 일어나면 생물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살아남은 자들이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그리고 이제 지질 시대를 거쳐 생물들이 시대별로 다양한 생물이 지구상에서 반복하여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그러죠.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표준 화석. 예를 들면 고생대 때는 뭐 삼엽충이라든가 방추충 이것이 이제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고, 그다음에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은 거기 나와 그 교과서에 나와 있죠. 암모나이트하고 뭐죠? 다이노사이루스인가? 다이노사우루스, 공룡 이런 것들이죠. 에? 그다음에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뭐죠? 화폐석하고 매머드라고 커다란 코끼리, 예? 커다란 코끼리죠. 덩치가 커요. 코끼리가. 저 뒤에 있는 호세 페르난데스처럼 덩치가 크다고. 이 매머드 이런 것들이 신생대 때 표준 화석이고, 시대를 대표하는 그 화석을 표준 화석이다. 인덱스 포질이다. 인덱스 포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지질 시대를 우리가 교과서에 보시면 205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지구가 탄생한 시점부터 시작해 가서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성캄브리아대라고 그러죠. 이 성캄브리아대가 굉장히 길죠. 그죠? 지질 시대 중 가장 긴 부분이죠. 성캄브리아대. 그다음에 이제 고생대는 5억 4천만 전, 지금으로부터 5억 4천만 전부터 시작해서 2억 5천만 년 전까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교과서 그림을 잘 보시면 성캄브리아대가 가장 길게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약 46억 년 전에요.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지질시대, Geological Age라고 그래요. Geological Age. 지질시대, 야인시대가 아니고 지질시대죠. 지질시대는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난 지구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구분하죠. 또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도 구분을 하죠.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지질시대. 첫 번째,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1번 또는 2번 대규모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도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석, 포질.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자연환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화석은 크게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으로 나누는데,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은 이러한 조건을 가지면 우리가 표준화석으로서 그 지질 시대를 대표할 수가 있죠. 대신 생존 기간이 길어요. 근데 분포 면적이 짧아요. 이것은 이제 시상화석이 갖춰야 할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로는 분포 면적,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포 면적이 커지는 거죠. 위로 갈수록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가로축, 세로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리. 네. 디노.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화석의 종류로 이런 것도 있어. 식물의 줄기가 탄화 작용을 받아서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화석이죠. 근데 이제 뭐 문제가 하나 있네요. 다음 중 화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이제 물론 더 많은 내용을 배워야 되는데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시상화석은 지층이 생성을 낼 당시 환경, 맞습니다. 그 당시 환경을 알려주고, 2번 화석은 생물의 진화 과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죠. 그렇죠. 생물이 어떤 생물이 살아서 그때 그 당시 존재했는가. 그 다음에 화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서히 매몰되어야 한다는 아니라, 여기 좀 어려운데, 화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생물체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빠르게 매몰돼야 돼요. 예? 빠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있어요. 화석, 지질시대 생물, 유해 흔적을 화석이라고 하는데, 생성 조건이 있어요.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매몰 속도가 빨라야 되고, 지각 변동이 별로 없어야 돼요. 지각 변동이 많아 보면 다 없어져 버리겠지. 그죠? 좀 잘 안 나오는데. 생성 조건,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매몰 속도가 빨라야 되고,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돼. 이래야만이 화석이 생성을 할 수가 있죠. 표준화석은 생성 시대를 알 수 있고, 시상화석은 생성 환경을 알 수 있고, 표준화석은 넓은 면적의 분포를 해야 되고, 짧은 기간에 죽어야 돼요. 시상화석은 좁은 면적에 그 다음에 긴 기간을 살아야만이 예전의 환경, 오늘날의 환경을 비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간과 면적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왼쪽 위쪽으로 형성된 게 시상화석이 형성될 조건이고, 오른쪽 아래쪽이 표준화석이 생성될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각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죠. 고생대 때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이런 것도 있고, 중생대 때는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것이 있고요. 신생대는 매머드, 화폐석이 있어요. 여기 이제 표준화석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상화석으로 이제 고사리가 있죠. 고사리는 예전에도 살았지만 오늘날에도 살죠. 고사리는 생존 기간이 길죠.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 호세, 베르난데스의 친구 산호가 있어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고 있어요. 산호. 예나 지금이나. 지질시대는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로 구분하는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고, 성캄브리아대의 특징. 개체수가 적고 단단한 부분이 없고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화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그 지질 시대가 성캄브리아대. 성캄브리아대는 화석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물이 멸종한 데 총 5번이 있었다. 고생대 말에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고,
이 판계가 형성이 되어서 해안수가 줄어들면서 해안수가 줄어들어요. 해안, 그죠? 대륙붕이 감소해. 해안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서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물 대멸종이 고생대 말에 있었어요. 판게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이 대륙이 하나로 뭉쳐버렸어. 대륙이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그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이제 판게아가 아니죠. 뭐 5대륙으로 나눠져 있죠. 대륙이 짝짝짝짝 나눠져 있는데 해안선이 아주 복잡하죠.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경우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대륙붕이 많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생물들이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가 많아요. 그런데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 해안선이 단조로워져서 생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생물 대멸종이 있었다. 고생대 말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판게아가 뭐냐? 그러면 초대륙. 해안선이 단조로워하지는 초대륙이야. 대륙이 나눠지지 않아. 지금은 대륙이 5대륙으로 나눠지죠. 5대륙 몇 대양이죠? 예? 태평양, 인도양 또 뭐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대멸종에 또 우리가 있었던데 5번 중에서 중생대 말에도 있었는데 이 중생대 말의 대멸종은 소행성이 충돌하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멸종의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다양성이 증가를 했죠. 5번의 다양성이 증가를 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현재 살아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게아가 뭐지? 판게아? 초대륙이야. 초대륙이 형성이 되면 해안선이 단조로워하죠. 그죠? 그러면 서식지가 줄어들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 감소로 인해서 생물 대멸종이 올 수가 있어요. 판게아가 초대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지질시대를 새는 안 나왔네요. 새도 있네. 대기새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기새. 자, 우리가 이제 원생대, 시생대라고 하는 성캄브리아기가 있는데, 이때는 5억 7천만 년 이후죠. 이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의 출현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산소를 생성해내는 남세균의 출현이 눈에 띄는 내용이죠. 성캄브리아기의 남세균 출현, 이따 나오지만 남세균, 북세균이 아니라 남세균이죠. 남세균의 출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성캄브리아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캄브리아기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성캄브리아기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게 남세균 출현이야.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얘기도 해요.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 출현에 의한 산소 생성, 이것이 눈여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성캄브리아기 남세균 출현. 이따 나와요. 자, 고생대 때를 봅시다. 삼엽충 출현, 어류 출현, 육상식물 등장. 그죠? 이때 이 실루리 아기 때 오존층이 형성됐다. 요게 포인트야. 실루리 아기, 아름다운 아기, 베이비. 그것이 아니고 실루리 아기 때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육상식물들이 출현하게 됐어요. 육지에서도 생물이 살아갈 수 있어. 자외선을 막아줘서. 실루리 아기, 아름다운 아기, 실루리 아기. 그 내용은 아니죠. 실루리 아기는. 대범기, 쌍서류, 곤충류, 빙하기 시작됐네요. 그 다음에 파충류까지 석탄기에 파충류가 출현했네. 고생대, 석탄기, 고생대, 실루리 아기. 요 2개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류하고 양서류가 출현했다. 어류하고 양서류.
자, 그다음에 중생대. 중생대는 세 개의 기로 나누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어때 중요한 거 포유류가 출현했고 공룡이 출현했고 시조새가 등장을 했고 이때 이제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로키 산맥이 형성됐고 공룡이 멸종한 그런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대 3기에 눈여겨봐야 될 거. 플라이오세 때 원시 인류가 출현했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4기 플라이스토세, 홀로세 나와 있는데 이 홀로세 때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요거 이제 유튜브 올려져 있으니까 이거 이제 정지시켜 놓고 좀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중생대 말에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기온이 내려가서 대멸종이 있었다.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최대였는데 이때는 판계가 형성이 돼서 서식지 감소로 인해서 생물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의 내용이죠. 여기 보면 성캄브리아대 여기 보시니까 남세균인데 남세균 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똑같이 말기에 판계가 형성됐네요. 고생대 말기 판계야. 그 다음에 오존층이 생성돼 육상 생물이 등장했죠. 양치식물로 인해 석탄이 형성이 됐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판게아가 분리돼서 대서양, 인도양, 로키, 안데스 산맥들이 만들어졌고 거시 식물 시대, 중생대, 속시 식물 시대, 신생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대는 빙하기가 이렇게 빙하기 4에 간빙기 3회가 있고 메머드와 합해석이 표준화석이고 현재 수륙 분포가 이루어졌다. 신생대 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포유류의 배성물 뭐죠? 뭡니까? 호세 페르난데스의 동이네, 동. 똥이야, 똥. 똥도 화석이 될 수 있네요.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 표준 화석. 그 다음에 그 시대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시상 화석. 지질시대 상대적 길이 성캄브리아대가 88.2%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길죠. 성캄브리아 생물이 없거나 적어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죠. 성캄브리아대. 지금까지 다 내겠어요.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표준화석. 표준화석의 생성 조건, 생존 기간이 짧고 부표 면적이 넓어야 되고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 전부터 지금부터 약 2억 5,200만 년까지 시대로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다. 왜냐하면 성캄브리아대의 이 산소가 생성이 됐죠. 고생대에 오존층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자외선이 차단되죠. 생물들이 급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고생대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생대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고 고생대의 표준화석 삼엽충, 방추충이 나와 있네요.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거 꼭 벌레 무슨 벌레처럼 생겼는지 모르겠네. 삼엽충은 세 개의 옆, 즉 중축, 좌우, 양축 세 부로 나눠져 있고요. 방추충은 여기 나와 있네요. 고생대 석탄계 이척기 변성 원생동물 유공충의 하나로서 지름이 약 0.1.5cm이고 내부는 벌집처럼 만들어져 있고 몸은 원기둥이나 둥근 모양 방추형이 많고 석회질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공룡. 무시무시하네요, 그죠? 공룡. 이 뼈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그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죠. 매머드. 와, 뼈가 멋있어요. 뼈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화폐석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그 시대의 환경, 시상 화석이 갖춰야 할 조건이죠.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한 환경에 서식하는 생물의 화석을 시상 화석이다. 이 시상 화석을 우리가 조사하면 그들이 살았던 당시의 기후, 수륙 분포, 대륙의 이동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지층이 생성된 환경, 그 당시 생활 환경을 알 수 있는 게 시상 화석이고, faces fossil이라고 해요. faces fossil.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시상 화석으로서 산호, 그죠? 산호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 고사리는 뭐죠? 따뜻하고 뭡니까? 습도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육지에서 서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고생대, 삼엽층, 방추층. 또 하나 뭐 있었지? 고생대를 대표하는 하나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삼엽충하고 방추충하고 뭐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씨, 헷갈려. 고생대, 갑조도 있네. 갑조, 그죠? 갑조. 자, 어디까지 했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넘어가라. 중생대 안모이나또 공룡 신생대 합포에서 매머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의 산호 화석 육지에서 발견되는 까닭. 원래 이제 바다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왜 육지에서 발견되느냐?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원래 바다였던 것이었는데, 지층이 그 다음에 수면 위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융기, 솟아났기 때문이다. 융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지. 원래는 바다였는데 지각 변동을 받아서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융기했다. 융기라는 게 이제 솟아올랐다 이런 얘기죠. 원래는 바다였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수면 위로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또는 융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산호는 원래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육지에서 발견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그 까닭을 설명해보라. 그러면 원래는 바다였는데 지각 변동을 받아서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됐냐? 네. 이렇게. 자, 아까 얘기했죠? 지질시대 이제 생물의 변천이도 환경과 생물의 변천. 성캄브리아 시대 꼭 눈여겨봐야 될 것. 남세균 출현, 산소 방출.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는 최초로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남세균에 의해 형성된 생물 화석을 뭐라 그러냐? 스트로마톨라이트라 그래. 스트로마톨라이트. 성캄브리아 시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 남세균 출현이죠. 광합성 세균이죠. 산소 방출. 그리고 이런 산소가 성캄브리아 시대에 나왔고, 이 산소가 이제 또 다른 산소 원자와 반응해서 오존이 만들어졌어. 고생대 때. 그래서 고생대 때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 오존층이 형성될 수 있어. 오존층. 고생대 오존층. 그래서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어. 양서류, 깨구리들, 그 다음에 양치식물, 고사리 등이 출현해서 이러한 양치식물들에 의해서 식물이 죽어서 탄화작용을 받으면 석탄이 만들어지지. 자, 후기에는 초대륙, 판게아가 이루면서 서식지 감소로 인한 생물종 수가 크게 감소했어.
생물체 대멸종, 고생대 말기, 중생대 말기 뭐를 포함해서 총 5번 있었다. 그래서 고생대 말기는 뭐 때문에 그러냐? 판게아 형성 때문에. 서식지 감소, 해안선이 단조로워. 중생대 말기는 뭐죠? 아까 뭐 했죠? 무슨 원인이 때문에 그랬죠? 중생대 말기 때 생물 대멸종은 무슨 원인이죠? 소행성 충돌과 화산 폭발. 그래서 기온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대 말에 크게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소행성 충돌과 화산 폭발로 인한 기온 감소. 고생대 말의 생물 대멸종은 판게아 형성으로 인한 해안선이 단조롭고 대륙붕이 줄어들고 서식지가 감소해서 생물 대멸종이 있었다. 2가지 포인트야. 그래서 이제 고생대 물론 5번 있었어요. 5번. 5번 중에서 고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과 중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은 다르다. 달라요. 네? 고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 서식지 감소, 판게아 형성. 중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은 소형성 충돌과 화산 폭발로 기온 감소. 뭐 이렇게 2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 2가지. 대멸종 5번 있었지만 고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 추정하기를, 그 다음에 중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 추정하기를 꼭 2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게 판게아죠. 이게 판게아. 대륙이 다 붙어 있어요. 해안선이 단조롭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애프터 뒤에 보니까 이 대륙이 분리됐죠. 그럼 여기 해안선이 있고 여기 또 해안선이 있고 해안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포 면적이 넓어. 해안선의 분포 면적이. 근데 여기는 그냥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고생대 때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양서류도 번성했고 양치식물도 우리가 출현을 했고요. 양치식물이 크게 변생을 했죠. 고생대 환경은 대체로 온난한 기후를 유지했는데 중기와 말기에 빙하가 있었고요. 고생대 말기에 꼭 알아둬야 될 거, 고생대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판게아를 형성했다. 이 판게아 형성 때문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었다. 판게아.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식물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육지를 알려주는 시상화석을 이용해서 고생대 때는 환경은 전체적으로 온난화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고생대 후기 양치식물이 번성한 후 걔네들이 죽으면서 탄화작용을 받으면서 땅속에 묻혀서 석탄층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석탄이 많은데 그 석탄층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이 사실로 우리나라 강원도는 고생대 때 바다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생대 말기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생물 대멸종을 일으키게 된다. 고생대 말기 판게아. 자, 대륙이 합쳐진다. 해안선 길이가 감소한다. 판게아가 형성이 된다.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가 일어난다. 생물 서식지가 감소다. 해류의 단순화로 기후대가 단순해진다. 생물종 수가 감소할 수 있어요. 버트 대륙이 분리된다. 해안선 길이가 증가한다. 대륙붕 면적이 증가한다. 생물의 서식지가 증가한다. 기후대가 복잡해진다. 생물종의 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어져요. 고생대 말기 판게아, 이 판게아. 초대륙. 자, 중생대 때를 보시면
온실 효과가 커서 기후가 대체로 온난화했고요.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 또는 공룡의 시대, 말기에는 또 소행성 출동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물 대멸종,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 거시식물 번성, 속시식물이 출현을 하긴 했죠. 온난수변 빙하기는 없었네요. 중생대 때 빙하기가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네요. 중생대 때 소행성 충돌과 그다음에 화산 폭발로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생대 다시 한번 볼까요? 중생대 환경과 생물, 파충류와 거시식물의 번성, 파충류가 크게 번성, 암모나이트,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 육지에서는 공룡, 거시식물, 은행나무들이 번성하였고 또 작은 포유류 성식물들이 출현을 했네요. 중생대 환경 변화, 활발한 화산활동, 온난한 기후 유지됐고 판계가 분리됐네. 중생대 때 해안의 분포가 변화가 됐네. 해안선이. 말기에는 운석 충돌의 원인으로 추정된 대멸종이 일어났다. 운석 충돌, 화산 폭발. 이렇게. 자, 공룡의 멸종을 생각해 보면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 등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 추워지고 결국 공룡이 멸종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가 와서 멸종됐다 생각할 수 있으나 중생대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대래요. 기온은 내려갔지만 빙하기가 없었대요. 기온은 내려갔지만 빙하기는 없었다. 기온은 내려갔지만 빙하기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생대. 자,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고 온난한 기후가 계속됐다가 후기에는 약간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고 대륙은 분리되고 이동하여 오늘날과 비슷한 수력 분포를 이뤘고 신생대 특히 포유류가 번성했죠. 물론 포유류는 중성대에 출현했고 번성은 신생대 때 번성했네요. 후기에는 신생대 3기죠.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고 속시식물이 번성했죠. 번성. 속시식물은 중생대 때도 출현을 했죠. 하지만 번성은 속시식물 번성했죠.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고요. 신생대 4기 인류의 직계 조상이 출현했다. 신생대 4기. 홀로세 때나? 홀로세? 신생대 4기 홀로세 때인가? 홀로세. 네? 신생대 4기 홀로세 때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죠. 신생대 3기에는 플라이오세의 원시 인류가 출현했고요. 그래서 뭐 원시 인류를 우리가 인류로 본다면 인류는 신생대 제3기에 출현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인류의 어떤 직접적인 조상이다라고 볼 수는 있죠. 호모 사피엔스부터는. 자, 이렇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내용이 있네요. 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그림은 지질세 동안 생물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 요 고생대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그 다음에 또 중생대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있네요. A시 시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A시대 말기, 고생대 말기죠, 여기 말기. 이 말기에는 대멸종은 초대륙 형성 맞습니다. A시즌 공룡 암모니아트가 멸종한 시대는 B죠, B. 중생대죠. 예? 틀렸고, 요거 맞고. 대멸종이 멸종을 하면 다시 회복하진 않죠. 살아남은 자가 그 어떤 종 다양성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멸종된 생물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라야만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서 종 다양성이 증가를 하죠. 멸종된 생물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서 종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니은 디귿 틀려요. 이렇게 보시면. 또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있는데 뭘 보여줄까? 여기도 하나 있네요. 자, 생물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이죠. 자, 대표적인 대멸종 시기 고생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었네요.
고생대 말기의 대멸종의 원인,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죠. 추정, 빵계화 형성이죠. 그래서 서식지 감소입니다. 서식지 감소. 중생대 말기의 대멸종, 운석 충돌과 화산 분출, 기온의 어떤 급격한 감소, 빙하기는 없었고요. 빙하기는 없었고 기온이 내려가서 운석 충돌, 화산 분출이 중생대 말기의 대멸종의 원인이고, 고생대 말기의 대멸종은 빵계화 형성, 서식지 감소, 중생대 말기는 운석 충돌과 화산 분출, 빙하기는 없었지만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많은 생물들이 죽었다. 사노리, 암모니아, 공룡도 많은 생물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고생 때는 삼엽충, 해양생물 대부분과 많은 육상생물이 멸종을 했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중생대 총 몇 번이 있었냐? 총 5번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6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그 환경을 파괴하고 그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육의 멸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분리수거도 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대멸종 이후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은 자가 멸종한 생물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에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 살아남은 자들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하는 거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는 원인은 그러니까 생물 대멸종, 많은 생물 중에 환경 변화에 적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다른 집단과 경쟁이 도태되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이 생물 대멸종이죠.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다양한 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인가? 그럼 고생대 말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확인 1번 있죠. 교과서 확인 1번. 네? 고생대 말. 이유가 뭐였지? 고생대 말의 대멸종의 이유가 뭐였지? 빵계화 형성. 잘했어. 빵계화 형성. 서식지 감소. 서식지 감소로 인해서. 자, 화석의 생성 조건,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빨리 퇴적물에 붙여야 돼요. 지각변동 적게 받아야 돼요. 화석의 생성 조건,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지질제 동안 대멸종의 원인이 뭐냐? 화산 폭발, 기후변동, 운석 충돌. 자, 고생대 때는 빵계화 형성에 의한 서식지 감소로, 중생대 때는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로 인한 기후 감소로, 기후 하강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석과 지질시대. 얘네들은 신생대 애들이고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얘네들은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 얘네들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입니다. 자, 대멸종, mass extinction이란 대멸종 일어난 후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진화가 정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질도 끊임없이 반복된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을 형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성캄브리아의 특징, 남세균 출현, 바닷속 산소 농도 높아져 해양생물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다. 그죠? 남세균. 이거를 우리가 학명으로 시아노박테리아 이렇게 불러. 남세균을 시아노박테리아. 산소가 이제 O2가 많이 발생했죠. 그 다음 고생대에 이어서 오존층이 만들어져. 육상생물이 많이 생성되는 계기가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마치도록 할게요.